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지난주 무더웠는데 이번 주는 비가 내리며 시원하게 시작하는데요. 8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애플 공급업체인 지니어스의 아이폰 14 후면 렌즈와 관련된 품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애플 분석가 밍치고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 분석가는 트위터를 통해 지니어스의 아이폰 14 후면 렌즈 중 하나가 코팅 균열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애플이 아이폰 14 출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라간 정밀에 약 1천만 개의 렌즈 주문을 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니어스가 2개월 이내에 코팅 균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애플이 라간 정밀에 더 많은 분량을 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아이폰 14 시리즈는 6.1인치 아이폰 14, 6.7인치 아이폰 14 맥스, 6.1인치 아이폰 14 프로, 6.7인치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구성되며 8월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9월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중 프로 라인업에는 새로운 듀얼 홀 디스플레이,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 4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LPDDR5 D램, Always On 디스플레이 등이 독점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올 가을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4종의 아이폰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중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만 최신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는 TSMC의 3세대 5나노미터 공정인 M4P 공정으로 제조되면서 CPU 성능은 약 15%, GPU 성능은 25%에서 30%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LPDDR4X보다 50%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새로운 DDR5 D램 탑재가 유력하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LPDDR5 D램을 독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LPDDR5로의 전환은 메모리 대역폭을 최대 50%까지 개선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작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D 그래픽 및 이미지, 비디오 처리와 같은 고대역폭 작업에서도 성능 향상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플래그십 갤럭시 S23 울트라 망원 카메라 사양이 이전 모델과 동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갤럭시 클럽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1000만 화소 해상도와 10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를 다시 사용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갤럭시 S21 울트라, S22 울트라와 동일한 사양이며 매체는 삼성이 다른 방식으로 카메라 성능을 개선할 가능성도 있지만 카메라 기본 사양은 동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갤럭시 S23 울트라의 주요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메인 카메라의 가능성이 높으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S23 울트라에서는 삼성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2억만 화소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공급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수리모드 서비스를 정식 공개했습니다. 수리모드는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게 해 일부 사설업체 등을 통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접근이나 유출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메뉴 중 수리모드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이 재부팅되며 이후에는 사진과 메시지, 계정 등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고 기본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리가 끝난 뒤 패턴, 지문인식 등을 거쳐 사용자가 수리 모드를 종료하고 재부팅을 하면 다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리 모드를 도입하고 추후 일부 다른 기종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의 성능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빌빌레의 익스트림 플레이어가 공개한 테스트 영상에선 인텔 코어 i7 13700K와 i5 13600K 모델이며 비교 대상으로는 전세대 동일 라인업으로 구성해 성능 차이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CPU Z 벤치마크에선 i7 12700K와 i7 13700K의 싱글 스레드 차이는 약 10%, 멀티 스레드는 약 32% 정도 성능 향상, i5 12600K와 i5 13600K는 싱글 스레드 5%, 멀티 스레드 약 40%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성능 향상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수치이긴 하나 전력 소비량을 보면 아쉽게 느껴졌으며 익스트림 플레이어가 공개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i7 13700K는 5.3GHz 클럭에서 244W를 기록했는데 전세대에 비해 무려 56W나 증가했고 i5 13600K는 177W를 기록하며 전세대 i5 12600K의 148W 대비 29W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엔지니어 샘플링일 가능성이 높아 단정 짓긴 이른 부분이 있지만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해당 테스트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에서 테스트와 DDR4 테스트도 공개되었는데 DDR5에서 20%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는 오는 9월 말 발표 후 10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젠4 아키텍처가 적용된 AMD 차세대 라이젠 프로세서가 8월 5일 이전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AMD가 계획 중인 파트너 대상 AM5 메인보드 쇼케이스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소식인데 행사 소개 부분에 최근 출시된 라이젠 7000 시리즈 프로세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라이젠 7000 시리즈에 사용할 X670 계열을 소개하는 행사라서 관련 언급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 내용이 최근 출시된 라이젠 7000 시리즈 프로세서라면 결국 8월 5일 이전 해당 프로세서가 출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시점이라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행사 참석 접수 사이트 자체가 AMD 홈페이지라서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 이상 다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구가 사실이라면 라이젠 7000 시리즈는 빠르면 2주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AMD가 깜짝 발표로 주위를 놀라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관련 해외 리커인 코파이트 7 키미가 RTX 40 시리즈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코파이트 7 키미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RTX 40 시리즈의 최상위 칩셋인 AD10이 18176개의 쿠다코어, 48GB 24GBps GDDR6X TDP 800W의 스펙을 가진 새로운 모델이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RTX 40 시리즈에서 최상위 모델인 RTX 4090보다 약 11% 많은 쿠다코어, 2배나 많은 메모리 용량과 빠른 속도를 가진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볼 부분은 그가 주장하는 내용인 RTX 4090과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3펜 디자인의 그래픽카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고 RTX 4090보다 훨씬 더 많은 TDP인 800W를 사용하기에 기존 디자인으로는 발열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이번 루머의 플래그십 모델은 3펜 방식을 쿨러에 적용한 최초의 그래픽카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모델에 대해 알려진 네이밍은 없고 코파이트 7 키미 또한 더 비스트라고 칭하며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확실한 건 없지만 외신에서 RTX 4090 Ti 또는 새로운 타이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RTX 4090보다 상위 라인업인 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도 해당 모델은 비디오 메모리 용량이나 TDP로 보면 일반적인 게이밍 모델이 아니라 딥러닝이나 기타 연산 작업용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게이머들에겐 그다지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홍콩의 작은 그래픽카드 회사인 에이폭스는 4세대 그래픽카드의 상표 등록을 위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 제품명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RTX 40 시리즈와 RX 7000 시리즈의 제품명을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는 RTX 4050부터 RTX 4090까지 기재되어 있고 AMD 7000 시리즈는 RX 7500부터 RX 7900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라인업과 더불어 엔비디아는 TI 모델, AMD는 XT 모델도 함께 유출되었는데
전세대의 ITX 30 시리즈, RX 6000 시리즈와 동일하게 전 라인업 모두 TI 모델과 XT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ITX 30 슈퍼 시리즈인데 해당 자료를 보면 ITX 3090, 3080, 3070, 3060 라인업에 모두 슈퍼 모델이 기재되어 있으며 물론 상표 등록을 위한 것이라 출시 여부에 관해서 확신하지는 않지만 외신에선 ITX 40 시리즈 출시 전 마지막 ITX 30 시리즈 칩셋을 소진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그래픽카드의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에 이미 출시되었던 ITX 30 시리즈의 가격 또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ITX 30 슈퍼 시리즈가 정말 출시된다고 하여도 판매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8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SK텔레콤이 2주 5일부터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데이터 용량 격차가 크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는데 완벽할까라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가운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다른 통신사들도 중간 요금제를 출시할지, 출시한다면 어떻게 구성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8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둘째 주 소식 업로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